네, 우리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 상공회의소 임원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또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이죠, 벌써 작년 하반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아마 작년 한 해를 통째로 보면 정말 전반기는 매우 불안정하고 또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면서도 아마 국내에 투자하신 여러분들 또 투자하시고자 했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반기에는 거의 되돌아온 측면도 있겠지만 워낙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또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시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그게 드러나는 게 아무래도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전례 없는 변동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놀라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알긴 했는데 너무 빠르다.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놀랍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정상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대한민국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자유로움에 기반하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자유로움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 해야 되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건 경제에 매우 해악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정성이죠. 불안하면 경제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나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기만 하면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서 경제적인 결단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죠. 작년 9월인가 이제 월가에 가서 몇 분 이제 만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아마 바뀔 텐데 많이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가능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을 좀 많이 산 다음에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좀 반대로 돼버린 것 같아서 참 아쉽긴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얘기도 하면서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 투자를 하게 될 때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이 정치, 그러니까 이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실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어질 거다.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주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주주가 실제로 주인 취급을 받고 있냐.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제대로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지배 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 구조를 만들겠다.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야 되겠냐. 소위 주가 조작이니 뭐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참 망신사를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또 제가 그런 거 하는데 또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신규 투자에 관한 부분이라면 국가가 산업 경제 정책을 방향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게 불명확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A, B, C, D, E, F, A, B, C, D, E, F 뭐 이렇게 저희가 정의하게 됐습니다만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한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국가 산업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이제 8개월째 되나요? 이제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게 변했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사실은 뭐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됐고 시장의 투명성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계속적인 입법 조치나 행정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뀌고 산업경제정책도 뭐 지금 계속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예를 들면 규제 합리화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주겠다. 자유롭게 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또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런 점들은 이제 앞으로 더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정책의 큰 방향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땅덩어리로는 매우 좁아요. 아주 조그만하죠. 그리고 서울과 지방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고속철도로 2시간 남짓이면 다 도달하는 건데 아마 중국 같은 데 성과 성 사이 움직이는 정도일 거예요. 매우 좁죠. 그래서 사실 지방과 수도권의 개념이 크게 큰 차이가 없는데 거리로는. 근데 정치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막 몰려 있고 지방은 좀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요. 완전히 지방이 균형이 잡힌 제대로 균형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 방향도 완전히 바꾸고 하다못해 뭐 국민들한테 복지 지출을 하더라도 지방은 더 많이 아예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아예 더 많이 가중치를 줘가지고 재생에너지도 지방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보도 지방 먼저 교육 정조여건도 지방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중심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앞으로 경영상에 어떤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기업군 내에서도 이렇게 공정한 룰을 철저하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 차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 좀 더 보호받아야 또 창업과 스타트업이 좀 더 지원받아야 이게 생태계가 좀 튼튼해지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청년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집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러면 창업에 아마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객관적 환경을 또 조성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의지는 충천하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청년 도약, 지역 성장 중심의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기업은 여러분의 자리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각기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입니다. 지역발전, 지역 인재 중심의 외국인 투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만 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3천억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며 현재 약 8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전 산업 매출의 12%,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는 우리 경제 곳곳에 깊이 뿌리 내리며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외투 기업은 지역 곳곳에 자리를 잡으며 첨단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공급망의 공백을 촘촘히 보완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는 지역의 고용 창출과 생산 확대 등 지역 발전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외투 기업은 정규직 비중이 높고 청년 고용 비중도 높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외투 기업을 통해 청년들은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면서 다양한 커리어를 경험하고 높은 급여 대우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접하며 좋은 성장 경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성장의 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비전과 정책 방향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 최대 유치 성과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지역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외국인 투자로 만들기 위한 4가지 외국인 투자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국 3특 지역 성장 엔진과 연계하여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공급망, AX, GX 등 4대 분야의 국내 산업 기반,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하여 30대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를 집중 유치하기 위해 현금, 입지, R&D, 인력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지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먼 투자일수록 지원하는 현금 보조율을 최소 10%포인트 이상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 재정의 여력을 감안하여 현재 현금만 허용되는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을 건물, 토지 등 현물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리백 산업단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입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더 분담하겠습니다. 입지 지원의 경우 비수도권에 한정하여 신규 외투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임대료도 우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투 기업 R&D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전용 R&D 예산을 대폭 확보하겠습니다. 비수도권 글로벌 R&D 센터의 경우 병역 지정업체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외투 기업 맞춤형 청년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외투 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머뭇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인재 채용의 어려움입니다. 정부는 외투 기업과 지역 대학을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를 기존의 3회에서 10회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전역 장병
채용과 연계한 박람회인 글로벌 탤런트 페어와 같은 범부처가 통합해서 하는 채용 박람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대학, 마이스터고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졸업 후에 바로 외투 기업에 취업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투 기업의 애로 해소와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외투 기업의 애로 비중이 높은 환경, 노동 규제 등에 대해 권역별 지역 순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발족한 외투 이행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여 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프로세스를 정교화하고 원스톱으로 외투 규제 개선을 주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외투 지역에 전용 셔틀버스를 시범 도입하고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전용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자본 이동을 넘어 기회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그 다리가 청년에게는 성장의 발판, 지역에게는 성장의 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이제 진행할 텐데요. 오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테지만 시간 관계상 미처 말씀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배포해드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국머크사의 지방투자 사례 구두 발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머코리아 대표이사 김우규입니다. 외국인 투자 홍보대사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는 2021년 코로나 당시에 경기도청에서 그랬죠. 저희 회사를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크는 1668년 독일 담슈타트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역동적인 과학기술 기업입니다. 생명공학과 제약 그리고 전자의 세 주축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989년 최초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12개 사업장에서 1,8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4년 한국 매출은 2조 1,8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초기 한국에서 투자는 전자사업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저희 고객사들이 위치한 경기도에 많은 사업장들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지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바이오 산업이 한국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2016년에 송도에 엠랩을 개설을 시작했고 지금 현재 대전에 바이오 공정 생산 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크가 왜 한국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의 강점 분야들이 한국의 전략산업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머크의 아주 중요한 투자처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이미 한국이 세계 강국인지 오래됐죠. 바이오 산업도 지금 빠른 속도로 글로벌 마켓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이 분야에서 글로벌 제조 강국이기도 합니다. 머크의 주요 고객사들이 한국에 위치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 그리고 지속적으로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 제도 등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또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머크는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규모의 투자인 대전 라이프사이언스 바이오 프로세싱 센터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위치해 있고요. 투자 규모는 약 3억 유로 정도 됩니다. 한화로는 4,300억 원이고요. 2028년까지 30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고의 투자 규모이며 완성 후에 국내 고객사뿐만이 아니고 아시아의 고객사를 직접 대전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지 선정 당시에
수도권을 포함해서 여러 후보지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로의 접근성, 인재 확보 및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그리고 프로젝트 결정 당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의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액세스를 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와 대전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애로사항을 잘 해소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에 대전으로 입지를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업부와 대전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4분기 상업용 양산을 목표로 현재 대전 사업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의 150명의 인원이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1%가 34세 미만인 청년입니다. 앞으로 약 2배 정도의 인원이 채용이 될 텐데요. 지속적으로 청년 고용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제안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여러 부처에서 규제 혁신에 많은 힘을 쓰고 계십니다. 머크 역시 정부의 그런 노력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지방 투자와 청년 고용을 할 수 있었던 만큼 한국을 더 매력적인 투자로 만들기 위해 3가지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용, R&D용 화학물질 수입 제도 합리화에 대한 요청입니다. R&D는 속도가 생명이죠. 활성화를 위해서 R&D용 시약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 제도를 해외 수준으로 간소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화학물질 수입을 위해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확인 명세표를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R&D 아주 굉장히 소량이어도 이런 거를 제출하다 보니 도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잘 완화를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약 바이오 혁신 가치 인정으로 신약 혁신 생태계에 대한 강화입니다. 신약에 대한 혁신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희귀 중증 환자들의 치료약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은 신약 개발하고 있는 한국 제약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필드 투자 인센티브입니다. 이런 신규 투자는 한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데요. 이미 기존 설비 투자를 새로 업그레이드 할 때 옛날 거를 빼내고 새로운 장비, 새로운 첨단 생산 시설 이런 거를 투자를 할 때는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사에 계시는 결정자들이 설득을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브라운필드에도 그 인센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투자를 한국으로 유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기술의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투자한 것도 벌써 옛날 거가 돼서 새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있는 시설 내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고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안정적인 R&D 투자와 신속한 규제 혁신은 국내 및 글로벌 기업의 지역 투자와 청년 고용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시키고 한국의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에 계속 기여할 것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참석 기업인들의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를 중심으로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간결하게 핵심 내용 위주로 2분 이내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언 전에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尊敬李总统，
感谢总统阁下的邀请， 존경하는 我是来自 이재명 대통령님 한국 그리고 내일 중국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상회에서 온 까오천입니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께서는 불과 67일 만에 상호 방문을 하셨고 그 이후 한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지금과 같은 복잡한 국제 정세 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통상 분야에서 한중 협력은 탄탄한 기반과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탄한 토대가 있다는 것은 바로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수년 연속 3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단순한 양자 협력의 중요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망,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양국이 함께 손을 잡는다면 상호 간의 투자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 공동 진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양국 경제통상 발전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주로 많은 크루즈선들이 한국의 국내 항만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해서 중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선의 항로에 있어서도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국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층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한중 경제통상관계는 더욱더 많은 결실을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중국 상회 또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 가교 역할을 한층 강화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파악하게 된 한국 정부의 청년 고용과 지역 투자 촉진 정책을 회원사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적극 홍보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하여 한중 경제통상 협력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 상공회의소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언 부탁드립니다. My name is James Kim, Chairman of AmCham. 저는 제임스 Mr. President, 킴이라고 합니다. Thank you so much 대통령님, for this opportunity 이 기회를 to offer 주셔서 a few 대단히 remarks. 감사드립니다. And for your 몇 steady 말씀 드릴 수 and 있도록 principled 기회를 leadership 주시고 during 또 this critical time 안정적이고 of political 중요한 and 리더십을 이 economic 중요한 transformation. 시기에 변화의 I've 시기에 had the 제공해 privilege 주셔서 of 감사드립니다. working with you for more than 저는 a decade. 대통령님과 10년 이상 When 함께 you were 일을 serving as 해오는 the mayor 영광을 of Songnam 누렸습니다. City, I 성남시 had the 시장으로 honor 계셨을 of 때부터 signing an MOU 제가 with you MOU를 on 체결하는 building 영광을 advanced 누렸고 이를 cloud 통해서 선진 클라우드 At that time, 인프라를 구축한 cloud 경험이 있습니다. computing 그때 was still 당시에 in its 클라우드 early 컴퓨팅은 초기 단계에 Looking 불과했습니다. back, that initiative 그때를 되돌아봤을 clearly 때 reflected 그때 당시의 your MOU를 forward-looking 통해서 leadership.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갖고 계신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변화와 AI의 리더십이야말로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그 초기의 비전을 잘 반영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Trade Minister Johan Gu. 또한 and 여한구 Minister of 장관님과 Employment and Labor, 또 Kim 고용노동부 for 장관님께 their 감사의 very close 말씀을 드리고자 partnership 합니다. 아주 with AmCham, 긴밀한 파트너십을 and for their tireless 미 efforts to 상공회의소와 foster 유지해 주시고 an open 또한 and a constructive 열려있고 dialogue 건설적인 with the US 대화를 business community. 미국의 기업과 They 유지해 both 주신 것에 do 대해서 a 감사의 terrific 말씀을 job for you, 드립니다. Mr. 두 분께서 정말 훌륭한 While 리더십을 some 보여주고 challenges 계시다고 remain, 생각합니다. I'm confident 물론 어려움들도 that the 있습니다. US 그럼에도 and Korea 불구하고 한국과 will reach 미국은 a win-win agreement. 윈윈 해결책을 찾아낼 Last week's 것이라 historic 확신합니다. milestone when Kospi 지난주에 surpassed 코스피가 5,000 for the first time 5천을 처음으로 reflects 상회했을 Korea's 때 strong momentum 한국이 얼마나 큰 toward joining 모멘텀을 the 갖고 MSCI 있는지 또 Developed Market MSCI Index, 선진 which I know 지수에 is one 들어갈 of your 수 key 있는 priorities. 기회라고 생각을 Capital 했습니다. market reforms 자본 are 시장의 essential not 개혁은 only to 아주 address the 중요하다고 Korea 생각합니다. discount, but 한국 also to 디스카운트를 attract 해결하기 위해서뿐만 long-term 아니라 investment, 장기적인 투자를 create quality 유치하고 jobs for young people,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AmCham has long advocated 미 positioning Korea 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as a 중요한 regional 역할을 headquarters 하면서 hub, 바로 including 이 regional 영내의 cities 중요한 beyond Seoul. 허브를 만들고 있는데 서울 Singapore 이외의 지역에서도 has 허브 역할을 5,000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headquarters. 경우에는 해외에서 본사가 5,000개가 있고 홍콩은 1,500개의 Shanghai 본사를 두고 has 900. 있습니다. 상해가 900개가 Korea 있습니다. as 지역 great as 본사가 it is, 900개가 it's 있는데 less than 한국 100 같은 today. 경우에는 100개 이하입니다. Not even 100 today. 100개도 채 되지 So I 않습니다. believe that with 그렇기 targeted 때문에 labor, legal and tax reforms, 개혁을 진행할 때 세제 개혁, 노동 개혁, 여러 개혁을 통해서 한국이야말로 청년 고용과
development. 지역 발전을 위해 In this 핵심적인 context, 역할을 할 수 AmCham 있다고 will publish 생각합니다. a special 이와 같은 report 맥락에서 next 미 month. 상공회의소는 The policy 다음 달에 recommendations to 정책 strengthen 제언을 Korea 하는 특별 as a 보고서를 regional 출간할 financial 예정입니다. investment. 저희는 한국이 In addition, 영내의 중요한 허브 AmCham 역할을 will 하기를 launch its 기대하고 AI 있습니다. Leadership Council 뿐만 아니라 to 미 support your 상공회의소는 vision AI of building global 리더십을 AI 위한 위원회를 clusters in the 만들어서 provinces.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신 지방에서의 AI 리더십을 I'd love 위해 to see 기여할 것입니다. Korea grow 대통령님, from 100 한국은 regional headquarter 100개의 companies 지역 본사를 둔 1,000 국가에서 during your 1000개의 term. 지역 본사를 That is 둔 what I really 국가로 want to see 임기 내에 from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As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arks its 미국은 250th anniversary this year, 250주년을 we see 올해 an 기념을 opportunity 하고 to 있습니다. reaffirm 그런 our shared 역사적인 values 순간에 한국과 and 미국의 deepen 공동의 the future 가치를 다시 한번 oriented 재확인하고 US-Korea partnership. 한국과 So, Mr. 미래의 President, 한국과 thank 미국의 you 미래 again for your 지향적인 관계를 leadership 발전시키기를 and support. 기대합니다. 대통령님, We at AmCham 리더십에 대해서 stand 감사의 ready 말씀을 to 드립니다. advance 미 youth 상공회의소는 employment, 청년 regional 고용을 development, 발전시키고 and a 지역 stronger 발전을 US 위해서 Korea 노력하며 economic partnership. 한미 경제 발전을 so 위해 much.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임스 김 우리 회장님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요. 네.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 본사들을 한국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을 텐데 안 돼서 안타깝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조건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였습니다. 다음으로 독일 상공회의소 말씀 부탁드립니다. So, Your Excellency, 네, 대통령님. President of Motier, thanks a lot for your speeches, for 그리고 inspiring 또한 speeches. 통상장관님과 and it's a 발표를 great 해주신 honor 여러분 to 감사드립니다. speak on behalf of the 오늘 German 이 business 자리에서 community, 독일 상공회의소의 회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한국 내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크의 동료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새로운 투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한국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 설비와 R&D 센터 또 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업들의 결정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시장에 머물고 더 활동을 확장해 나가며 더 현지화를 한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최근의 FDI 수치들 통계자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첨단 제조, 과학이라든가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AI에서의 통계 자료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만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는 특정한 리스크 관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공급망의 안정을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고 에너지 안정을 위한 것, 또 기술적인 이 안정성을 불안정한 글로벌 상황에서 유지하기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독일 기업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이미 그중에서 일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또 경쟁력, 그리고 또 동등한, 공정한 처우가 되겠습니다. 산업마다 다 공정하게 처우를 하는 것이고 실행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한국의 투자가 보다 빠르고 간단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것이죠. 이미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브라운필드 투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안정적이고 투명한 규제 그리고 또 세계 표준의 정합성을 갖고 있는 규제들을 저희는 원합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장기적으로 투자자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가장 큰 기회는 기존의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더 많은 신규 투자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대화를 더욱더 깊이 있게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그러시고 어떤 외국 기업들 투자에 어쨌든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 편의를 위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소량의 연구개발용 화학 물질을 들여오는데도 그냥 엄청난 대량의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의 규제처럼 똑같이 해버리는 거 문제다.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이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합리화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언제든지 그 옆에 산업부 장관도 함께 계신데 이런 기회는 자주 좀 만들어서요. 또 꼭 모이지 않더라도 그 상위별로 목록을 좀 쓰셔가지고 그걸 제출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보를 좀 해드리는 방향 이렇게 하시죠. 그냥 뭐 제안 냈는데 소식도 없고 그러지 말고 그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릴 테니까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야 또 그때 예측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또 대한민국 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게 그러나 국민 안전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개선 조치는 신속하게 지금 신속하게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책실장께서 좀 챙겨가지고요. 규제 개혁이나 합리화 문제는 모든 기업들의 주요 의제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 정식 회의가 아니더라도요. 주기적으로 하는 메커니즘도 만들겠습니다. 네, 그냥 메모를 해서 주시면 예. 당연히 저희가 검토 통지해 드릴 테니까 아예 대통령실로 직접 보내셔도 되고 뭐 산업부로 보내셔도 되고 어디든지 간에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멘스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지멘스 헬스니어스의 이명균입니다. 지금 독일 상공회의소 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포항이라는 곳에 그 초음파 장비를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0명의 직원들이 포항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 저희가 포항시하고 공장 증설을 합의하고 올해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공장을 만들려면 그 전에 많은 규제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증설